처음에 어떤 미용실을 가는 게 좋을지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미용실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? 그게 큰 문제 없으시다면 집 쪽에서 가까운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네네. 일단은 집 주변에 어디가 좋은가 일단 인터넷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많이 검색해 보게 되거든요. 평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. 평 같은 거 좀 살펴보고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긴 하죠. 네, 한두 번 맡겨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시는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객관적으로 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다루는 거에 미용사는 커트를 하는 게 이제 기술자긴 하지만 그 기술 안에 아이들을 다루는 훈련 같은 것도 좀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해요. 아이를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미용 기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대하고 있는지를 좀 초반에 좀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려동물 미용사분도 어떤 특정 자격증이 있다거나 경력이 뭐 어느 정도 되신 분 조금 더 추천할 만하다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. 미용사들도 자격증은 있어요. 네. 뭐 3급, 2급, 1급, 교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자격증이 있긴 한데 그 자격증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그 미용사의 자질을 기술은 좀 어느 정도 체크는 되겠지만 자질을 그걸로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. 국가 자격증은 아직 아니죠.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. 네. 네. 협회 자격증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자격증이 된다는 말은 아직 많은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세계의 어느 나라도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돼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중요한 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기본이 돼줘야 뭐 왜냐면 Y가 왔을 때 어떤 피부병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관리가 아무래도 잘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미용실 내부의 어떤 위생적인 거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우리 사람도 대중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용을 하듯이 이 아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 욕조가 아니고 개인 뭐 어떤 이제 뭐 혼자만을 사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욕조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끝나고 마감 때 되게 철저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시키긴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욕조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잘 정리가 좀 돼 있을 수 있는지 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우리 목욕탕 갈 때 개인 바구니 들고 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 목욕 바구니를 좀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. 사실은 집에서 내가 쓰던 거 뭐 이런 계속 적응돼 있는 이런 걸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니까 조그마한 목욕 바구니 하나 있어서 이 아이가 별도로 쓰는 타월 정도 전 사실 타월, 빗 이건 정말 개인 용품으로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고 아니면 집에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쓰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실 땐 그 정도를 갖고 오신다면 우리 애기가 쓰던 용품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다른 아이들 쓰던 거 겹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특히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해도 여기 미용실 와서 옮은 것 같아요.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딱 정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서로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. 발톱깎기 같은 경우도 보내도 상관없는 건가요? 발톱은 사실 일부적인 단면 쓰는 거라서 사실 피부에 많이 닿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 그 정도는 어차피 이제 또 쓰면서 저희가 다 소독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빗 브러쉬 특히 계속 온몸을 계속 쓰는 브러쉬라서 빗 종류 중에 브러쉬 정도는 좀 구비와 타월, 그다음에 샴푸 이 정도는 정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배냇 미용을 하기 전에 이제 5차 접종을 많이 하고 이제 미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와서 질문 중에 하나예요.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접종을 시작은 했는데 지금 너무 막 지저분해서 이거 미용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질문을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은 5차까지 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미용을 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5차까지 접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조금 꽤 있어요. 그 사이에 이제 털이 없는 아이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털이 계속 자라나오는 아이들은 그루밍 정도도 필요도 할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눈을 찌른다던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기들이다 보니까 배변이 좀 훈련이 잘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위생 정도, 그러니까 뭐 똥꼬라던가 특히 발바닥
미용이 안 돼가지고 5차 접종 할 때까지 아이들이 그냥 털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걸어 다니다 보면 바깥에서는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활동하기엔 엄청 미끄러워요. 그래서 그 5차 접종이 전에 전체 미용은 아니더라도 코트 상태에 따라서 3차 접종이 지난 다음에는 위생 미용은 좀 해줘도 좋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첫 미용이 되게 중요해요.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건 공포고 이거는 즐거움이고 이런 어떤 그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미용사도 아이가 첫 미용으로 왔을 때에는 정말 평생의 어떤 기억으로 남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좀 너무 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예쁜 미용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위생 정도로 생각해서 첫 미용은 조금 편안하게. 보통 미용실에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보통 병원에서 이제 맞추면 그 수첩을 받잖아요. 네. 그죠?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기는 해요. 5차 접종이 끝났다고 무조건 아이들의 접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. 네. 얘네들은 평생을 해줘야 되는데 네. 5차 접종이 끝나고 성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이라는 걸 네. 해줘요. 추가 접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대부분이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네. 부분도 있어서 추가 접종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첩을 좀 더 많이 체크를 하면서 우리 미용사들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견주님들도 아이들의 이제 그때그때 좀 건강을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게 네. 좋으실 것 같아요. 미용을 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즐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가끔은 이제 심하게 입질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물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관리할 때는 사실 어거지로 저희가 막 하기도 힘든 거고,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안 하려 하는 거를 계속 그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가 힘들어요. 그래서 가끔은 이제 물는 거,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거에만 그러니까 좀 되지 않게끔 입을 이렇게 살짝 입마개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미용을 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이제 그걸로 오해를 애기 학대하는 거 아니냐,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그 입마개를 씌우진 않아요. 그래서 가끔 그렇게 씌워져 있더라도 아이가 좀 심하게 무는구나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, 그러니까 저는 중간 입장이잖아요. 미용사로서와 견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문다고 무조건 미용사가 물려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살짝 입마개 정도는 씌워져 있다면 아이가 학대라는 것만 아닌 거에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. 가끔 입마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입마개 외에도 이제 리시를 연결해가지고 네. 미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뭐 암이라고도 하고 이제 네. 하는데 그 아이들을 트리밍대 위에 올려놓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좀 높은 곳이 바닥이 아니고 좀 높은 곳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얌전해지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공간 위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어요. 근데 이제 미용사들이 그냥 강아지만 안고만 있는 건 아니고 한 손으로는 잡더라도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뛰어내릴 수 있는 순간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. 경력이 있던 없던, 그러니까 경력에 의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저는 꼭 해주라고는 하는 입장이거든요. 제가 할 때도 혹시나 몰라서 느슨하게라도 암은 걸어주기는 해요, 목줄을. 그 부분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걸어놨나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드라이룸을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,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셔요. 견주님들께서 오셔서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 애기는 불안해요,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고 또 손드라이를 해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, 그 안에 무조건 넣었다고 해서 저 애기가 좀 불편하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. 그 안에 이제 살균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뭐 빛을 쬐게 하면서 바람으로 드라이를 말리기도 하는데, 아이가 그렇게 공포감을 너무 느끼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만 아니라면 그 드라이 박스도 강아지의 견종대로 또 틀려요. 드라이를 할 때 집에서는 이제 털을 말리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, 우리 이제 전문가로서 미용실에 오셔서 이제 드라이를 할 때에는 털을 말리는 건 당연히 기본이어야겠지만 이제 털을
털을 이제 피는 목적의 드라이가 더 중요해요. 미용사들에게는. 그래서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털을 말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털을 이제 스트레이트로 쫙쫙 펴놓는 이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견종마다 틀리고 코트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래서 딱 그 드라이 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좋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어요. 그 미용을 맡기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시는 부분이 미용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. 네. 가끔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미용 저 학대 같아.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해요. 근데 미용을 학대라고만 본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을 미용을 안 해서 온몸이 누더기처럼 다니는 그거는 또 학대가 아닐까 또 싶어요. 왜냐하면 너무 이게 덩어리가 지면 피부병을 생기거나 아니면 통풍이 잘 안 돼요. 이렇게 떡이져 있으면 씻겼을 때에도 잘 마르지도 않다 보니까 습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기도 해요. 피부병에 또 유발이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미용은 필요해요. 그래서 필요한데 얼마만큼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기는 한데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제 관리의 미용보다는 이제 보여지는 미용을 사실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위생 정도로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제 동그랗게 뭐 예쁘게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여기가 미용이 조금 지저분했어요. 이래서 그러셨어요. 어디가 이렇게 그러면 발톱에 털이 삐져나왔었어요.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정도로 깔끔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미용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보편화가 돼 있지만 미용을 많이 안 하는 시기에 한 20몇 년 전에는요. 외국 분들은 오셔서 배털도 밀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클리퍼 괜히 거기 대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가위로 좀 지저분하면 조금만 잘라주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에 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깔끔하게 무조건 털 한 가닥도 나오면 안 돼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깔끔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클리퍼가 한 번 살을 스쳐야 될 거에 두세 번이 스치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제 그거는 견주님에게 좀 던져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가 위생적으로 미용을 원하는 건지 정말 보여지는 미용을 원하는 건지에 따라서도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미용을 해주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는 제일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겠죠. 어쩔 수 없이 또 미용을 했으면 놀아주는 거겠죠. 그 기억을 좀 많이 잊힐 수 있게 요즘은 그래서 미용실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좀 좁은 데 갇혀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놀 수 있게끔 놀이시설을 좀 해놓은 데도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미용을 한 다음에 내려서 이제 뭐 간식을 좀 준다거나 이제 미용을 오실 때 아예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을 갖고 오시기도 해요. 그래서 미용을 맡기실 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잘 많이 좋아했던 간식을 좀 몇 개 갖고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. 바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. 힘들게 미용한 거를 보상을 좀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